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보내주신 자료 2025년 1분기 에르메스 실적 보고서를 같이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다들 아시다시피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에르메스가 과연 어떤 성과를 냈을지 그 비결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에르메스만의 어떤 장기적인 전략, 또 브랜드 철학 같은 걸 엿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복잡한 시기일수록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의 힘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바로 본론은 들어가 볼까요? 1분기 전체 통합 매출이 41억 유로. 이게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9% 성장인데 고정 환율로는 7% 성장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 고정 환율 기준이 환율 변동 효과를 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사업 성과를 더 잘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합니다. 특히 작년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이례적으로 높았는데 그걸 감안하면 이번 7% 성장은 정말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특정 지역에 막 쏠린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르메스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균형 잡힌 성장이네요. 네, CEO 악셀 뒤마도 직접 언급했지만 결국 품질, 창의성, 그리고 그 원자재부터 판매까지 직접 관리하는 수직 통합. 이 핵심 가치에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일본이 유독 눈에 띄네요. 플러스 17%. 와. 네, 엄청나죠. 그리고 프랑스가 플러스 14%. 프랑스 외 유럽도 플러스 13%. 미주도 플러스 11%로 다 탄탄하고요. 오. 근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플러스 1% 성장이네요. 약간 주춤한 느낌인데. 아, 네. 그 아시아 쪽은 중화권 트래픽 감소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 고객들 덕분에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네요. 위기 속에서도 기본은 지켰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일본의 그 높은 성장은 아무래도 엔저 효과로 관광객이 좀 몰리고 또 현지 고객들의 수요도 꾸준히 받쳐준 결과로 보이고요. 아시아 플러스 1%는 성장률 숫자 자체는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뭐랄까 브랜드 충성도의 힘을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다른 경쟁사들 보면 특정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에르메스는 좀 다르죠. 그리고 타이중이나 방콕, 피렌체 매장 리뉴얼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계속해서 고객 경험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가죽 제품 및 마구 이게 플러스 10%로 가장 강력하네요. 네, 가죽 제품은 에르메스의 심장 같은 존재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메도르, 무스케통 같은 새로운 가방들도 나왔고 또 공방을 3곳이나 더 짓는다고요? 와, 수요가 정말 대단한가 봐요. 그렇죠. 신규 모델 출시는 계속 혁신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생산 능력 확대는 늘어나는 수요에 미리미리 기응하겠다는 의지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직 통합의 힘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레디투웨어나 액세서리 플러스 7%, 실크 및 텍스타일 플러스 5%도 꾸준히 성장했고요. 근데 시계 부문은 좀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10%. 시계가 마이너스 10%요. 그건 좀 의외한데요? 네,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이게 아마 럭셔리 시계 시장 전반에 좀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 시장 자체가 좀 그랬군요. 네, 그래도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또 신제품들 선보이면서 반응을 좀 노리는 모습이고요. 향수나 뷰티 쪽은 신제품 출시하면서 현상 유지, 그러니까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선방했네요, 그쪽은. 네, 그리고 주얼리나 홈 컬렉션 같은 기타 부문 플러스 6%도 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지속 가능성 관련 내용도 있었어요. 직원들한테 이익 공유로 무려 5억 유로 이상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SBTI 목표에 따라서 탄소 감축 계획도 진행 중이라고요. SBTI면 그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맞죠? 네, 정확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자선 활동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직원들 또 협력사들과 같이 성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걸 기업 경영의 어떤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런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재무 성과만큼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기적으로는 꽤 야심찬 성장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통합된 장인 모델, 균형 잡힌 유통망,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충성도, 이걸 믿는다는 거죠. 올해의 테마가 장인 정신에 이끌리다, Drawn to Craft라고 하던데 아까 보내주신 자료 속 이미지 보니까 그 섬세한 그림이랑 말장식 같은 거요.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테마가 에르메스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장인 정신. 이게 사실 변덕스러운 트렌드 속에서도 이 브랜드를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더 근본, 즉 장인 정신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오늘 LMS 실적 쭉 훑어보니까 역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네요. 견고한 성장의 비결은 결국 기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적인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LMS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수하는 수직 통합과 장인 정신. 이게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가 더 가속화될 미래의 럭셔리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런 전통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살아남을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